여러분하고 반응열은 아직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반응열 다룰 때는 낮에 저기 뭐 있습니까 하면 델타 H 엔탈피 변화량, 즉 발열감은 그런 델타 H가 이제 음인계 발열감 이런 것들, 그리고 개수 세야 됩니다. 개수, 즉 누군가 그 놔두고 여기 보면 전자가 두 개, 아연은 전자 두 개를 잃었죠. 굴이 풀었으니까 전자 두 개를 얻었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구리판이 아니라 만약에 H1 플러스 음판을 준비했어요. 구리가 아니라 은을 준비했어요. 여기도 은 이온이에요. 그렇게 하면 얘는 전자 한 개만 얻어먹어도 은으로 섭출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때 은 이온의 환원 전위를 말했지만 이거 정확하게 내가 쓴 뭐 외우지 못하는데 플러스 0.80V라고 한다면 여기 전자 두 개고 여기 전자 한 개니까 여기다 전압을 200 곱해서 1.6V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아니에요. 전자 개수하고 상관없이 환원이 크기이기 때문에 세게 승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세게 승질에서 만약 은 이온을 하면 플러스 0.7V의 산화전이와 그리고 은 이온의 환원전이 플러스 0.80V에서 1.56V의 전압, 즉 전자의 개수를 신경 쓰지 말아라. 전압, 기전력을 생각할 때는 말아라 되겠다고요. 이해해서 대신 아연 하나가 녹아나갈 때 아연 1몰이 녹아서 전자 2몰개가 움직일 때 은은 2몰개, 은 아연 1몰당 은은 이온 2몰개가 섭출되겠다. 이런 개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 1몰개의 전하는 우리는 1페럿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페럿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페럿이요? 페럿은 패러데이라는 학자 이름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콘덴서, 물리에서 콘덴서, 커패시터, 축전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축전기에 전기 요구할 때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뭐 마이크로 페럿 이런 거 많이 쓰죠.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물리에 아직까지 콘덴서는 안 나갔습니까? 축전기 안 나갔습니까? 네. 자, 이제 전기 분해 쪽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기 분해는 우리가 아예 공부 안 한 적은 아예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했잖아. 기억 안 나? 나죠? 어디서 했어요? 전기 분해를. 쉽지 않나요? 안 나요? 우리가 화학 결합하면서 전기 분해를 얼마나 소개했는데요. NaCl, 염화나트륨, 액체, 리퀴드, 용융액의 전기 분해. 그리고 공유계와 물의 전기 분해.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종 결론은 뭡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전자가 화학 결합에 관여한다.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가 화학 결합에 관여한다. 이런 결론을 얻었잖아요. 화학에서 생각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NaCl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 분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네요. 패턴 똑같아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을 소개해줘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용융 상태예요.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은 이온이 전자를 내놓고 원래 원소 물질이 되는 게 전기 분해 과정이에요. 중3 때 화학 반응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했습니다. 조금 더 오버하면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AB가 달라붙는 걸 화합이라고 하고 AB가 A하고 B로 나눠지는 걸 분해라는 걸 했습니다. AB하고 C를 했더니 B하고 C의 위치를 바꾸는 치환도 있었죠. 분해의 방법은 열분해가 있었고 총회분해가 있고 전기분해가 있네요. 바로 전기분해. 그렇게 해서 원소 물질로
A, B 돼 있는 놈을 화학적 방법으로 원소 물질로 나누는 게 분해가 되겠다고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소 물질로 나눴네요. 그렇다면 화학 결합은 왜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화학 결합 왜 안 됐습니까? 좀 더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같은 원소들끼리도 어떤 서 다른 원소들끼리 화학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낮아졌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분해는 전기 에너지를 써서 다시 에너지를 높이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전기 분해 과정은 자발적인 반응입니까? 비자발적인 반응이겠습니까? 당연히 비자발적인 반응이죠. 억지로 에너지를 넣었어요. 나트륨하고 염소를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염화나트륨 돼버려요. 근데 염화나트륨 놔둔다고 해서 나트륨, 염소 따로 나눠질까요? 절대로요. 마이너스 녀석이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역시 원래의 원소 물질로 되는 과정을 보겠죠. 그렇다면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분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염화 이온이 전자를 내놓고 염소가 됐어요. 이때 염소는 Cl 혼자 있으면 안정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염소 원자 두 개가 공유형을 통해서 Cl 추가되어야 안정한 원소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Cl, 두 개의 전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한 개 먹고 나트륨이 원소 물질이 되겠죠.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염화나트륨과 용융 전기분해는 염화나트륨 녹는지 801도씨니까 800도 이상의 온도, 고온에서 일어나고 나트륨, 금속의 녹는지 한 98도씨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얻어지는 나트륨은 액체 상태로 얻어져요. 어쨌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쪽은 전자 두 개를 관리시켰고 여기 전자가 한 개예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좀 맞춰주고 특히 전자가 1몰게 지나갔습니까? 2몰게 지나갔습니까? 0.1몰게 지나갔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양쪽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두 배를 해서 염소 1몰이 얻어질 때 나트륨은 2몰 얻어지겠네. 그때 전자가 2몰게 지나가잖아. 전자 1몰게 전하량은 1페라시를 했으니까 전자 2몰게 지나갔다. 2페라만큼의 전하량이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페라시라고 하는 게 전자 1몰게잖아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고 그것이 아버지 숫자로 바꿔요. 즉 6 곱하기 10의 23성 개의 전자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 96,200 쿨롱만큼의 전하량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96,500 쿨롱을 내서 1암페어의 전류를 하면 96,500초 동안 흘리게 됩니다. 1암페어 96,500초 96,500초면은 하루가 좀 더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융 전기분해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수용의 전기분해는 굉장히 어렵다 했었죠. 수용의 전기분해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왜요? 참고로 전자를 얻는 반응이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전지에서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볼 때 화학 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내놨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면 전기 분해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서로 반대입니다. 알겠어요? 전기 분해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이랬어요? 뭐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전기분해에서는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어먹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네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해 과정인지 화학 전지 과정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알겠나? 네.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인데 이때 순수한 물에서는 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물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하면 NaOH 수산화 같은 거 NH2SO4 황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일부의 전해질을 첨가했습니다. 이때 아무 전해질이나 첨가되지는 못하면 돼요. 화원전구에서는 그냥 물의 전기분해 사용 가능한 전해질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사용 가능한 전해질을 일부 넣고 전해를 시키면 플러스 극에서는 하겠습니다. H2 물의 마이너스 파트가 눈이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놈이 수소와 산소가 공기연합 관계에서 좀 더 전자를 잘 땡기는, 즉 전기요소가 큰 놈이 누굽니까? 산소가 부분적인 음자를 주니까, 그렇지? 물의 마이너스 파트라는 것은 물의 산소가 전자를 끊고 역시 원소 물질대로 반응으로 소개를 시켰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물의 약간 부분적인 양자를 끊는 게 수소죠. 수소가 전자를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원소 물질이 만들어지겠다 했었습니다. 물이 H2O, 물이 전자를 잃어줬어요. 전자를 잃어주고 원소 물질, 물에서 산소가 전자를 잃어주고 원소 물질이니까 O2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O2가 나왔으면은 두 개의 물이 네 개의 수소 이온과 함께 네 개의 전자를 내는 이런 반응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물이 H2O, 물이 그 전자를 먹고 원소 물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소가 만들어지면 O에 2-가 있어야 되겠는데 물에서 O의 2-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세밀한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O의 2-는 존재할 수가 없어서 OH-로 존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물에 두 개의 전자하면 수소이온, 수소 기체 발생하고 두 개의 OH-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여기는 네 개의 전자잖아. 여기 두 개의 전자야. 그래서 다시 네 개의 물, 네 개의 전자, 두 개의 수소 피어나오고 네 개의 OH-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됐어? 되겠나? 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극에서 그래 전자 이어주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아.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아. 그치? 이때 저전극 주변에서는 해볼게요. 저전극 주변에서는 산소 기체가 피어오르고 전극 주변은 수소 이온이 보입니다. 이해했어? 플러스 그 주변에서는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기가 있어요. 만약 지시가 흘렀다면 BTB 지시가 흘렀다면 이쪽 주변은 플러스 그 주변은 수소 이온 때문에 노란색을 띌 거예요. 마이너스 그 주변에서는 그래 수소가 피어오르는 거 맞지? 그리고 수소나 이온 때문에 주변이 염기성을 띄어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의 전기 분해에 사용 가능한 플러스 이온과 사용 불가능한 플러스 이온,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이온과 사용 불가능한 마이너스 이온을 쓰도록 할게요. 일단 플러스 이온은 했는데 전자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양이면 좋겠죠. 반응성 큰 놈이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반응성이 큰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이런 이온들이 있었으면 얘네들은 야, 뭘 네가 전자받아 내가 왜 전자받아 하는 놈들이에요. 이해됐어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이가 내가 왜 전자받아? 나는 반응성이 굉장히 큰 이온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전자를 잃어줬으면 잃어줬지 다시 먹고 싶을 생각은 없어 하는 건데요. 이 나트륨 이온은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에 사용 가능한 전해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나트륨 이온은 얘가 용이용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지가 전자를 받아서 그렇지 만약 수열 상태였다면 물 네가 받아 하겠습니다. 거라고요. 알겠어요? 물 네가 전자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H 플러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뻔하게
구리 2 플러스 은 1 플러스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뭐가 된다고? 수소보다 마스 작아요. 물보다 마스 작아요. 수소보다 실제로 물보다요. 그래서 얘네들은 땡큐 전자적인 내가 먹을게 땡큐 하면서 물이 전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구리 2 플러스가 내가 먼저 내가 방사에 모자라잖아. 내가 먼저 섭취될게 해버리는 놈이라고요. 은이요 마찬가지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또는 수소이온이 있다면 나트륨이온, 수소이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물의 전기분해 가능한 플러스 이온이다. 물론 구리다, 은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혹시 물에 구리나 수은, 은과 같은 중금속이 있는지 전기분해 시키면 얘네들이 어떻게 먼저 섭취되겠군요. 그거 빼내고 먹으면 되겠군요. 물론 다른 이유로 그게 안 되는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는 마이너스 이온은 어떻습니까? 네요. 염화나트륨 물의 전기분해 사용 가능한 전해질이다, 불가능한 전해질이다. 사용 불가능한 전해질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트륨 이온 때문은 아니고요. 염화이온 때문입니다. 염화이온은요. 지금 플러스 벽에서 전자 뺏기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지? 물에 있는 산소하고 염소를 생각해봐. 산소 있잖아. 야, 내가 전기음소 3.5인데 3.0짜리 니는 뭔데? 네가 먼저 뺏겨. 라고 한다고요. 이해됐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어쨌든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만 소개할게요. 그래서 염화이온 먼저 뺄게요. 다시 말하면 NaCl, 액큐어스, 수용액의 전기 분해가 일어난다면 하겠습니다. 수용의 전기 분해가 일어난다면 플러스 극에서는 Cl-가 Cl2가 되어버리고 전자 두 개를 내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집에서 소금, 염화나트륨 툭 넣고 물 넣고 건전지 집어넣으면 염소기차 피어나요. 이 염소기차 뭐지? 독가스예요. 한국성이 독가스예요. 자살하고 싶다고요? 괜찮은 방법 알려드리죠? 왠지 친구 집에서 자살시키고 싶다고요? 예, 물 넣고 다르게 물 넣고 염화나트륨 화포대 넣고 건전지 네모난 건전지 있거든요. 9V짜리 그거 뭐 한 2개 집어넣고 친구 침대 밑에 놔두시면 염소기차 피어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트륨 전자 먹을까요? 아니요. 나트륨 전자 안 먹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트륨 전자 안 먹어. 예, 이직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직거리가 일어나면 뭐가 피어나? 수소가 피어나요. 가연성 기체예요. 가연성 기체예요. 그리고 수소하고 염소가 만나면 약간의 빈만 있어도 수소에서 약간의 빈만 있어도 가시광선 정도의 수준에서도 수소 염소 만나서 염화수소가 돼요. 염화수소 들이마신다고요? 염산이에요. 남아있는 용액은 뭘까요? 남아있는 용액은 수소 피용으로 남아있는 용액은 OH-가 남습니다. 나트륨은 그대로 있네요. 예, 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용액을 발담기면 발이 염화나트륨 위험한 물질이에요. 염화나트륨 전기분해 시키면요 수소 나오고 염소 나오고 남아있는 용액은 수산나트륨이에요. 잠깐. 어떤 딴게 있냐? 그래서 염화이온, Br-, I- 이런 것들은 물의 전기분해 불가능해요. 염소기차 피어오르고 Br2가 나오는데 참고로 Br2는 남성의 불임을 유발하는 자식 새끼 낳고 싶지 않다고요? 부르민을 자극하십시오. 내가 부정적이라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건 뭐겠습니까? 아까
산소 입장에서 아씨 내가 정경수 3.5짜리인데 씨 어디 3.0짜리 2.8짜리 이런 것도 비비고 있지 않는데 프로그램이 나 4.0인데 하면 깨갱할 거 아니야. 얘 F마이너. 얘는 못 뺐죠. 이랬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산소보다 전기음수 모자라 NO3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이런 거 있다면 생각해봐. 질소 산소보다 모자라잖아. 근데 주변에 산소처럼 에어싸고 있어. 아씨 좀 약한 거 없나? 질소! 너희 씨 하는데 똑같은 산소 놈이 세 놈이 둘러싸고 왜? 우리 질소 왜? 하면 뺏을 수 있어요? 야! 확! 하는데 산소 네 놈이 둘러싸고 있어요. 똑같은 네 놈. 에이씨 무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황산이온이 있다든지 질산이온이 있다든지 또는 수산화이온이 있다면 무리적인 구매가 되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무리전기구에 사용 가능한 수산이온이 그래서 수산화팀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뭐 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은 무리전기구에 가능한 전해질이 되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전기구에는 추가적인 응용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조동의 재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차츰 짜잘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용형의 전기분해에서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것들 따지는 저 정도가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오늘 뭐 전기화학에서 화학전지 그리고 전기분해 이 두 가지 얘기들을 문제를 잘 삼아내서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풀어내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정해 주십시오.